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위크엔드 에디션이 이제 대선 때까지는 미국 대선 중심으로 당연히 방송이 되겠죠. 다른 이슈들도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미국 2024년도 대선은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미국식으로 클래시 대 트래쉬. 그러니까 클래시 하면 고급스럽고 품위가 있고 트래쉬 하면 쓰레기, 저주스럽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 전반적인 상황을 전해드리고 카말라 현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너무나 깊고 깊은 또 단단한 현상이 됐기 때문에 그와 함께 또 역시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도와주는 여러 무슨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해리스 후보가 경제 정책을 시작으로 뭔가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될 것이야 하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트럼프와 JD 벤스 후보의 갈팡질팡 대응,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주변의 만류로 조금 정책 중심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자꾸 이제 본인 원래 했었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결국은 반응을 할 것인가, 식상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면서 다음 주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들을 쭉 브리핑 내지는 때로는 이제 좀 짚어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클래시 대 트래쉬. 미국 대선이 품위 있는 후보 대 저질스러운 후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제임스 카빌, 민주당의 전략가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것을 쭉 좀 풀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재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갈팡질팡하고 이제 해리스는 정말 2008년도 처음에 버락 오바마가 등장했을 때에 그 기운을 계속 가지고 가느냐 멈추느냐 그 문제인데, 이건요 우선 기본적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였고 네바다주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를 할 때, 네바다주뿐만이 아니라 늘 그런데 그동안 카멜라 해리스의 단점으로 보였었던 것들이 장점으로 지금 많이 승화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네바다주에서 어느 주에 가서 하는 얘기 똑같이 했죠. 내가 검사였을 때 이러이러한 약탈자, 포식자, 여성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비즈니스적으로 사기꾼, 내가 아주 잘 알죠. 트럼프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싸울 수 있다고. 근데 이런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을 할 때도 카멜라 해리스는 웃으면서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런 거죠. 그런 것. 그런데 몬타나주에서 같은 날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 여론조사에서도 내가 사실과는 달리 엄청 이기고 있다, 이런 말하자면 행복한 스토리를 얘기할 때도 트럼프의 표정은 막 굳어 있었고, 그리고 분노, 뭐 이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찌푸리고 원망하고, 그러한 것들이 카멜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어떠한 것을 구분을 한다는 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저런 것으로,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계속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책을 가지고 대결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을 조금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온,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은 여러분들께서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도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수치를 다른 매체보다는 조금 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개념이 중요하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의 그 뜻풀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욕타임스와 CNN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다른, 이번 주에 뭐 쿡 리포트라든가 쿡 폴리티컬 리포트라든가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유가브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조지아주는 동률이고 트럼프가 유일하게 앞서가는 곳은 네바다다라고만 얘기하는데 대체로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조지아주에서 이거 제일 많이 이기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서가고 네바다주에서는 1포인트인데 나머지는 해리스가 이제 앞서가는 겁니다. 그럼 썬벨트, 나머지 썬벨트는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그렇게 해리스 후보가 열심인 것은 이거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어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16년, 2020년 전부 트럼프가 이겼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도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이번 주 내내 시사만평을 한번 보시면요. 카말라가 막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얘기를 해요. 난 도대체 후보가 저렇게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 저는 후보가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뛰어간다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민주당에서 젊은 사람들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보질 못했어 라고 제 마음은 그런데 카말라라고 딱 이렇게 명찰을 단 후보가 막 뛰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 후보가 다른 쪽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 카말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언론이 막 뛰어가잖아요. 인터뷰, 리퀘스트 하는 아주 완전히 두꺼운 것을 보니까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막 언론을 피해서 도망친다는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점을 트럼프 후보 측에서 가장 많이 공격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인신공격했죠. 지능도 문제가 된다고 했죠. 웃음. 저는 이게 제일 웃겨요. 웃음을 공격하는 거 저도 많이 웃습니다만 또 어떤 때는 유튜브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아무리 시리어스한 뉴스를 한다고 하지만 뭐 저렇게까지 얼굴을 찌푸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또 늘 웃는 사람이 부럽기도 한데 남의 웃음을 공격하는 건 드문 일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해보지만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에서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이슈로 갖고 가자 했을 때 나는 카멜라 해리스를 공격할 자격이 있다. 인신공격할 자격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웃는다고 laughing 카멜라라고 했다가 그게 별로 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lying 카멜라, 거짓말 잘 친다고. 그러다가 또 crazy 카멜라 했는데 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름을 뭐 원래의 이름을 불렀다가 또 무슨 뭐 조금 스펠이 다른 이름을 불렀다가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처음에 정치계에 뛰어들면서 아주 높이 떠올랐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욕적인 별명을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거. 이게 트럼프의 정치적인 브랜드의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공화당 다른 본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후보에게도 이 같은 브랜드를 많이 붙였는데 무슨 뭐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 사이 안 좋을 때 등등 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사람 그런데 이게 카멜라 해리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것을 막 별명을 붙인 이유가 괜히 재밌으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세뇌작용을 시켜서 저 사람을 그런 사람이야 하고 어떤 그 적대감을 갖게 하는 아주 그 본인들의 지지자가 저 사람에 대해서 경로하게 하는 툴로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카멜라 해리스에게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전략가인 마이클 스타 홉킨스 씨가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80여일 남았는데 그동안에 트럼프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캠페인에서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가방에 있는 그 도구로 툴로 뭔가를 카멜라 해리스를 이 게임에서 막 벗어나도록 이렇게 하려고만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은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다 하는데도 안 되니까 지금 공황이다. 패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똑같은 코미디언이 똑같은 제스처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8년 동안 해봤으면 지칠 때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이제 와서 지친다는 게 놀라울 그럴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는 파이널리 그동안 야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골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박수를 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포화 상태로 너무 많이 똑같은 것을 써먹은 거죠. 더 이상 충격을 안 받습니다. 면역성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8년이나 지난 지금 결국은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정치를 다른 나라에서 다 우습게 보게 됐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끌고 갔으니까. 아주 아이들이 운동장에서도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세련됐습니다. 그런데도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그 공격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살고 여러분들께, 세계 각 나라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이 점은 기쁘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미미미미미미미미미 나나나나나나나 미 센터드 된 원래의 트럼프. 트럼프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막 추임새 주면서 할 말 돗자리 쫙 깔아줬습니다. 하라고 2시간 넘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도 그 이후에도 카멜라노 메논, 그 피나미넌, 우리가 어떤 현상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카멜라의 이름을 붙여서 카멜라노 메논, 이 현상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흥분이 계속 가서 이게 아직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카멜라 이전에 10% 정도에서 조금 낮아졌을 거고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 쪽으로 갔으니까 나이감이 많이 든 백인 남성들을 여전히 공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카멜라 현상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활발해진 거잖아요. 소셜미디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까지는 밀레니얼 세대, G세대는 설득을 합니다. 35살 미만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는 트럼프, 카멜라 두 사람 가운데 53% 대 36%. 카멜라가 우위입니다. 이걸 또 투표율이 낮은 세대니까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투표장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욘세 같은 사람이 제 노래 쓰세요. 프리덤. 얼마나 경쾌합니까? 그 프리덤에 맞춰서 낙태, 총기 폭력,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중범죄 유죄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그 해리스 캠프 측에서 퍼뜨리고 있고요. 그게 일론 머스크의 그 한 번의 인터뷰보다 훨씬 지금 효율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 직전에 헐크 호건 같은 사람을 전당대회에 등장을 시켜서, 아니면 또 누가 있었죠? 등등 많은 사람들, 데이나 파이트 같은 격투기 그 CEO를 등장을 시켜서 터프한 이미지. 남성, 이건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휴 참 전성기도 다 지난 저런 그냥 오로지 힘만으로써, 근육만으로써 힘을 쓰는 저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다니 하면서 또 고개를 돌렸던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주 과거에 너무 집착돼 있어 하니까 카멜라 현상이 우리는 미래야, 과거가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지금 비욘세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원래도 헐리우드는 민주당 편이었는데 더그 에모프라는 카멜라 해리스의 그 남편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니까 남편의 도움으로 커넥션이 많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가 이제 10년은 됐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카멜라 해리스가 많이 이런 걸 게롤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TMG 같은 가십 사이트잖아요. 하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데서도 은근히 카멜라 해리스에게 좀 밝은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가장 헐리우드와 가까운 후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그게 남편 덕이죠. 정치인들 남편 덕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그 엠호프 같은 사람.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카멜라를 도와주는, 해리스를 도와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주의자 가운데서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녀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목사들도 이제는 트럼프에게 지친 거예요. 8년 동안 낙태 문제 어떻게 해봤는데 그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 갖고 매달릴 수는 없지. 여전히 복음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조금씩 이렇게 표를 빼앗아 온다는 겁니다. 애리조나주의 낙태 문제. 그러니까 항상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조이면 반작용이 나오죠. 보수적인 주에서 여성의 그 낙태 권리 이런 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고 그냥 꽉 막아 놓으니까
보수적인 주에서조차도 아니지, 이거 좀 숨통을 트여야지 되겠어 하고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그날 그 투표용지에 낙태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것까지 투표용지에 지금 올리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경제일 겁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많은 데이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느낌도 있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등등인데 접전일 경우는요. 지금도 접전이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는 여전히 우리가 약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선거구, 선거인단 분포나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요. 지금 카멜라 후보에 비해서 표를 조금 내주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지만 처음에 2015년도에 대통령은 나가겠어요. 그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인지도도 훨씬 높아졌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경험이 쌓였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단지 상대가 바이든이었을 때와 해리스였을 때 트럼프의 힘이 약해지고 해리스의 힘이 커지는 이 차이가 있지만 접전인 건 맞습니다. 이런 접전일 때는요, 사람들이 경제 이슈에 더 신경을 씁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특히 무당파인 경우는 내가 경제에 나에게 누가 도움이 되겠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도 어제도 보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조금 나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뭐 몇 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뭐 1년 증가 폭이 3% 아래 2.9% 됐다고 하잖아요. 연준의 목표가 2%고 그리고 몇 개월 계속 물가가 오르긴 하는데 점점 그 오르는 폭이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가솔린 값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기지 융자율 그 대출 금리도 중요한데 이것들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집권당에 도움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 각 가정의 소득 이게요.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실제 수입이 리바운딩 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스윙 스테이트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런 모든 주에서 실질 소득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소득은 늘어났어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난 분기에 실질 소득이 감소한 유일한 곳은 경합주에서 애리조나주입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주는요, 낙태라는 문제가 또 이걸 상쇄해주고 있어요. 나머지 주는 전부 실질 소득도 늘어나고 실업률도 전국 평균보다 경합주가 낮습니다. 전국 평균 실업률이 지금 4.3%인데요. 하나 예외는 있네요. 네바다주만 실업률이 지금 5.2%거든요. 그래서 네바다주에서 두 후보가 전부 노조원 한 6만 명에 있는 그 표 가져가려고 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방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80일 정도 남았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한 2분기 정도의 각 주의 뭐 실제 그 가정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솔린 값이요? 지난해 내내 하락세입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뭐 이거 오일 시추를 막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거든요. 트럼프 시대보다 바이든 시대의 오일 시추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뭔가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셰일 가스, 시추 그게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못했는데 그게 다 개발이 되고 나서 프래킹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또 카멜라 해리스도 나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8월 달에 갤런당 전국 평균이 3달러 86센트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갤런당 뭐 언리디드가 8달러 있었던 적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갤런당 뭐 3달러 44센트 이 정도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럼프가 싸움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데이터는 이렇다고 하는데 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점이 있죠. 그런 점이 있기는 있지만 또 중동에서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또 그쪽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뭐 세계적인 경제라든가 또
원유값 같은 것은 특히 중동 경쟁 같은 거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 있고 하면은 이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어제 그제 그 협상에서 하마스가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휴전 협정을 어렵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휴전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보통 역대상, 지금까지의 역대의 기록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가솔린 값이 선거하는 그 즈음에 갤런당 4달러 9센트까지 정도 되면은 트럼프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솔린은 경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모기지 이자율도 마찬가지죠. 8.65%까지 오르면 마찬가지로 트럼프에게 유리한데 지금 7%도 안 되거든요. 6.4 몇 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해리스를 도와주고 있고 그 밖에 범죄도 팍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그런 데이터를 내는 기관이 있잖아요. 심각한 범죄율은 줄어듭니다. 특히 국경으로 넘어오는 사람, 바이든도 처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해보다가 결국은 지금은 지난 4년 사이에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방준비제도가 여러 경제 뉴스를 종합을 해볼 때 9월 달에 이자율을 내릴 확률이 거의 지금 90%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게 좋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카밀라 해리스가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경제 정책 아주 중요하죠. 세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약이니까. 그냥 그 카밀라 해리스 팀의 마음 자세 같은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공약 발표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사설 쓴 것 보니까 아주 강하게 비난한 부분이 있더군요. 그 부분은 전해드리죠. 물론 뭐 자녀 무슨 세금 공제 혜택 그리고 빈곤층에 대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을 테니까 세금 공제 혜택, 주택 소유자에게 처음 사는 사람에게 25,000달러인가 이제 다운 페이먼트 하는 거 보조해 준다고 했고 그리고 뭐 한 300만 채 집을 더 짓는다 이런 것들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100일 동안의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0만 개 주택을 신축한다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주택개발업자들에게 인센티브 등등도 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기간은 4년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카밀라 해리스를 비난한 것은 뭐냐면요. 이 물가, 특히 식료품에 대해서 대기업을 비난한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비난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식료품비가 그렇게 비쌌던 것은 코비드 때 공급망 때문에 그렇고 뭐 등등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책을 연방준비제도도 그렇고 정부도 잘해서 지금은 많이 잡혀서 물가도 식료품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대기업이 폭리를 취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건 워싱턴 포스트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규제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식료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에 1% 미만이었습니다. 어떤 식료품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달걀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조류독감 등등의 이유 등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급등한 적이 있었지만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무슨 공급망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대기업의 횡포에만 둔 것은 이건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정부가 뭐 새로 집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때 시행했었던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그 아래인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세금도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해준다는 것에 비해서 정부의 세금 수입 같은 것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공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약해보면 뭐합니까? 의회의 분포에 따라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유권자들에게 아첨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어제의 연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첫날 뭘 해주고 뭐 수입을 얼만큼 늘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거철에는 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은 이제 해리스 후보 쪽으로 축이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많이 보도를 해드렸고, 트럼프 벤스의 갈팡질팡,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많죠. 특히 해리스에게 막 이름 붙이기 하게 하다가 실패하다가 이 팀 월즈 부통령 후보의 군복무, 중국을 많이 방문한 것, 그리고 뭐 음주운전 이런 것을 많이 비난을 해봤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다만 팀 월즈가 이 시사만평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 오른편에는 살짝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사람이 그 JD 벤스네요. 팀 월즈 왼편에는 어린이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해요. Everyone's favorite uncle인 거예요. Everyone's favorite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캔디데이트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막 꼬치꼬치 따지고 뭐 이랬어 저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 벤스를 보면은 everyone의 크리피한 네이버 같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다가 뭐가 결점이야 하는 것을 하다가 성공은 지금까지 하나도 못했지만 이런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은 아예 좀 피하고 싶어 하는 지금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요. 카말라 해리스가 뭐 검찰총장 출신에다 상원의원 부통령을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 이미지도 얼굴도 깔끔하고 뭐 그렇잖아요. 옷도 카말라 해리스의 요즘 옷을 굉장히 대통령스럽게 잘 입잖아요. 그것도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평소에 입던 옷보다는 색깔을 무척 밝게 입게 하죠. 무슨 뭐 예를 들어 아주 하얀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늘색이라든가 원래는 밤색 이런 거 많이 입었거든요. 아니면 뭐 곤색 이런 색깔을 많이 입었는데 그것도 다 지금 그 기획이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깔끔하고 밝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유 뭐 그냥 아유 좀 뭐 좀 묻으면 어때? 아유 너 좀 이거 먹으면 아이고 내가 먹던 건데 하면 아유 어때? 아유 다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 이럴 것 같은 엉클. 지금 이제 부통령 후보가 이 정도이고요. 해서 트럼프 벤스 이게 이제 프리폴이라고 밑에 써 있죠. 트럼프 캠페인 인 프리폴 뭐 크라우드 사이즈를 뭐 내 이 군중이 어떻고 카멜라 해리스 저거는 전부 가짜야 인공지능으로 사진을 입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인데 현장에 기자들도 있고 간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안 먹히는 게 지금 트럼프 후보로서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이게 통했는데 왜 안 통할까 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는 것처럼 아주 고공낙하를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free fall 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군인에 대한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again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뉴저지주에서 이제 많은 이제 기금을 모금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카지노 퀸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 카지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2018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그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메달이 메달 오브 프리덤이잖아요. 프레지던셜 그 메달 오브 프리덤 자유의 메달을 미리엄 알데슨 이 여사에게 줬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숨지고 나서는 그 많은 것들을 그 셸던이 숨지고 나서는 본인이 가져가죠. 근데 제일 트럼프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공화당의 엄청난 기부자라는 거예요. 트럼프 후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줬습니다. 주이시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사실은 돈 많이 받고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때 그때 딸 보내고 사위 보내고 중요한 사람을 보낸다는 뜻으로 그리고는 이 알데슨 부부가 이제 앞에서 쫙 그것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 아델슨 여사가 받은 대통령 그 자유의 메달과 메달 오브 프리덤과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메달이 의회의 그 이제 메달 오브 오너 그 영예의 메달 그것보다 더 낫다. 뭐 중간에 말하다가 그것과 같아 하다가 그것보다 더 나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너무너무 큰 실수입니다. 이 자유의 메달이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메달이고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메달이 메달 오브 오너
그 영광의 그런 그 메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광의 메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건 다 다치고 뭐 총에 맞고 뭐 정신이고 몸이고 많이 망가졌을 때 받는 거고 그리고 이 민간인이 받는 자유의 메달이 훨씬 좋지 총에 맞지도 않았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야, 막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걸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팀 월즈라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24년 동안이나 군 복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은퇴할 때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군인들은 싫어했거든요. 너희들 2달이나 복무해봤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간인이 받는 것이 더군다나 의회에서 주는 그 메달이 메달 오브 어너는 총 맞고 다치고 뭐 정신이 망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게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베트남전에 나가서 손을 못 쓰게 되고 포로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 메달을 받은 맥케인을 루저라고 얘기를 하고 프랑스에 가서도 뭐 미군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왜 다 다치고 죽고 한 사람한테 왜 가 루저인데 하고 안 갔었던 본인은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군인들과 싸우는 어떻게 미리암 아델슨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지노의 퀸이 이것도 뭐 이 여성이 이랬다기보다 남편의 것을 물려받은 거겠죠. 미리암 아델슨이 자신을 위해서 한 일 말고는 뭐가 있을까? 물론 이스라엘에 뭐 돈을 가져다 주고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니 군인들을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어?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몸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렇죠. 정신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렇죠. 후유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메달 오브 오너 그 메달을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총에 맞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잘해서 이제 그걸 승리로 이끈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발에 뼈가 자란다는 모호한 주장으로 베트남 징집을 몇 번이나 피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는 한 번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도에 트럼프가 하워드 스턴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시리어스에서 방송하고 하는 그 당시에는 라디오의 진행자였습니다. 하워드 스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배출러 총각 시절에는 나에게 베트남 전쟁과 같은 건 뭐였냐면 성병을 피하는 것. 뭐를 의미합니까? 나는 나의 젊은 시절에는 성병을 피하는 것. 그게 나의 베트남 전쟁이었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공로로 본인은 그 명예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이게 뭐 막 시리어스하게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 카지노 퀸이 본인이 준 메달, 그 메달 오브 프리덤, 민간인이 받는 최고의 메달, 그게 메달 오브 어너보다도 같거나 좋다라고 얘기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반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보죠. 민주당이 이 내용을 가지고 반격을 할지 하지 않을지. 자, 이렇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몇 가지 팩트 체크는 좀 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하려고 해서 트럼프 후보가 기자회견을 왜 해리스는 이런 거 안 해 하면서 할 때도 162개의 잘못된 얘기라든가 과장 아니면 완전한 거짓말이 그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1분에 2개 했다는 얘기예요. 2개 이상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 안 드렸고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하고 얘기했었던 2시간 동안에도 엄청났죠. 하나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는 꼭 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앞으로도 이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미도 있어요. 뒤로 갈수록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 47호가 뭐냐면 물건을 뭔가 훔쳤을 때 특히 이제 샵리프팅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예전에 뭔가 동네에서 뭐 이렇게 숨겨놓고 남의 담벼락에 뭐 좀 칠하고 벨 누르고 이런 장난하고 논 것처럼 그냥 재미로 어디 무슨 라디오 쉑 같은 데 가서 싹 뭐 훔쳐오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 좋은 라디오 쉑의 매니저나 주인은 그냥 가라 어렸을 텐데 하고 아주 완고한 사람은 신고하기도 하고 하는데, $950 미만의 절도에 대해서 여전히 불법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여전히 불법이에요. 단지 경범이, 이게 이제 최대 6개월 징역형을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지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몇몇 케이스 기소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이건 다 벌을 안 받아. 위법이 아니야.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카멜라 해리스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그거 만든 사람 아닙니다. 이건요, 공화당 주지사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서명을 했는데, 그 공화당 주지사가 아놀드 슈와츠네거입니다. 그전에는 중절도 혐의를 기소하는 것을 그전에는 이제 $400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액수를 $950로 늘려서, 그래서 범죄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텍사스 이거보다도 많아요. $950보다도 $10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슈와츠네거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이 이걸 지지를 했습니다. 또 주민 발의안으로 거의 60%가 지지를 해서 해왔던 거지, 해리스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 뭐 공개적인 입장을 취했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검사로서 어떤 뭐 의견서를 쓸 때 어땠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도한 것도 의회고 서명을 한 건 공화당 주지사고 또 확인을 시켜준 것은 유권자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팀 왈츠 부통령 후보와 화장실 탐폰 얘기, 이거 제일 이슈가 됐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트럼프 후보의 연설에서도. 팀 왈츠 미네소타의 이 주지사가 남자 화장실, 미네소타의 학생들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남자 화장실에도 탐폰, 생리대를 놓도록 여기에 서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닙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지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서명한 법은 모든 남자 화장실에 탐폰이 있어야지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생리 중인 학생들에게 탐폰을 학교에서 줘야지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교육부가 알아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 교육부, 최대 교육부요, 그 미네소타주에서 대변인이 이번 달에 그 미니애폴리스 스타 트리뷴과 인터뷰를 해서요, 남학생 화장실에 탐폰을 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non-gendered,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성별을 정하지 않은 그 non-gendered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그런 bathroom에, 그러니까 여학생 화장실, 또 이제 보건 학교에 이제 그 양호실이 있으니까 그런 직원들이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성전환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학생들을 거기에 그런 거지, 모든 남학생에 대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게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lock her up 하는, 그녀를 가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트럼프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유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그때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실이 어떨까요? 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lock her up 하고 구호하는 건, 나는 막았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easy, easy, just easy, take it easy 하라고 막았었대요. 이건 지금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나 팀 월즈 후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rock him up. 트럼프를 가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는 건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캠페인을 보면서 어떤 그 느낌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트럼프는요, 스스로 lock her up 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군중들이 계속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가둬야지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계속 그 소리가 나오라고 말 중단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해리스나 이 월즈 후보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트럼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르다는 것.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지금 10%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현재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 저기 여기 나왔네요. 8월 15일로 끝난 주에 6.49%입니다. 본인의 민사 사기 사건, 뉴욕에서의 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항소법원에서 승리했다라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항소에서 승리하지 않았거든요. 벌금 내라고 했잖아요. 그 벌금 선고 공판이 이제 열릴 거잖아요. 근데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보면 아직도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이든 뭐 진실이 아니든 이게 뭐 편협한 얘기든 허풍이든 허풍스럽지 않든 아니면 잔인하든 언론이 그 얘기를 제가 트럼프 그런 얘기를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전해드립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너무 많이 거짓을 얘기하니까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빼고 말자라는 게 저의 그 방송하는 어떤 원칙으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근데 언론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알고 그리고 자신의 기반 공화당 기득권은 그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공화당 아주 나빠요. 트럼프를 나쁘게 길들인 겁니다. 이제 와서 이젠 시간도 없고 어쩔 수 없어지는 이런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공화당이 당을 트럼프에게 넘겨줘 버렸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제가 지금 몇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동안 바이든 캠프 측에서는 아예 대응도 안 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었지만 카멜라 해리스나 팀 월즈는 뭐 팔팔 너무 생기가 넘치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를 따라가게 돼 있죠. 공화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이 이제 식상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공화당 상관없어요. 어차피 트럼프에게 찍을 거니까. 무소속 유권자들이 이제 딱 카멜라 해리스가 나와서 평소에 안 입는 하늘색 옷도 입고 하얀색 옷도 입고 밝음을 주고 하니까 트럼프의 그 찌푸린 얼굴과 이런 게 싫은 거죠. 그전에는 아예 그냥 말하라고 내버려도 이 정책이 나에게 조금 이득이 되겠네 하다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원리 원칙이 없으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는 히트곡 듣기를 좋아합니다. 귀에는 항상 익숙한 소리가 좋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히트시켰던 여러 가지 별명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않을지 4년 내내 복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대통령이 되면 다 복수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할지 아니면 조금 미래로 가기를 원할지 그것과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나이라는 분명한 나이라는 것이 이제 9월 10일에 후보 토론이 있고 뭐 분장 화장 잘하겠죠. 두 사람 다 최고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에 전당대회를 치르면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첫날이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자신도 빛나고 카멜라 해리스도 빛나는 쪽으로. 그리고는 뭐 클린턴 부분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바마의 연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일 날에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버락 오바마가 스타라 할지라도 스타는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카멜라 해리스의 목요일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이 되겠네요. 그 연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친팔레스타인계의 시위의 강도와 이 시위대를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시위대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계속 나눌 수 있겠고요. 트럼프로서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 정말 이러다가 감옥에 가야지 되는 거야. 대통령에서 떨어지면 백악관으로 가나 감옥으로 가나 이런 사생결단 뭐 이런 것을 하게 될 거고 카멜라 해리스는 이 바람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내일 다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